의사 선생님, 정말 제가 약을 줄일 수 있다고요? 58세 박진수 씨가 병원 진료실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혈압 수치가 크게 개선됐어요.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년간 매일 아침 삼키던 약, 한 번도 의심 없이 먹었던 그 약을 이제는 절반만 먹어도 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불안하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혈압을 관리한 한 남성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은 매주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박진수 씨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수 씨는 5년 전 회사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15,095를 오르내렸고 의사는 즉시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벌써 약을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의사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신장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박 씨는 결국 약을 처방받았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약을 먹으니 혈압이 안정되었고 박 씨는 안심했습니다. 약만 먹으면 되는구나. 간단하네. 그렇게 생각하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가끔 혈압이 오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회식 자리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혈압계의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 용량을 조금 늘려볼까요? 박 씨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평생 약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내 몸은 점점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건강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식단과 운동만으로 만성질환을 개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식단 조절로 혈당을 잡았고 고지혈증 환자가 운동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췄습니다. 박 씨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만 믿지 말고 내 몸을 바꿔보자. 그날 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약을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가장 먼저 노트 한 권을 꺼내 자신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 저염 식단 시작하기 -하루 소금 섭취량 5지 이하로 줄이기. 2. 채식 위주 식단 일주일에 최소 5일은 채소 중심 식사. 3. 매일 30분 걷기 아침 또는 저녁 반드시 실천. 4. 혈압 기록하기 매일 아침 저녁 혈압 측정 후 노트에 기록. 박 씨는 이 4가지 원칙을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내가 내 몸을 바꿔볼 거야. 도와줘. 아내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표이였지만 남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같이 해봐요. 이렇게 박진수 씨의 90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식단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겼습니다. 아침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점심에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매운 찌개나 국물 요리, 저녁에는 집에서 밥과 반찬들, 특히 국물 요리를 좋아했던 그에게 저염 식단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아내가 차려준 식탁을 보고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없었습니다. 대신 계란찜과 샐러드 그리고 싱겁게 지은 현미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박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맛이 너무 없는데?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박 씨는 묵묵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점심 회사 근처 식당에서도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얼큰한 순두부찌개를 주문했지만 박 씨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양념 적게 해주세요. 그리고 국물은 빼주시고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맛이 살지 않았고 늘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자꾸 치킨이나
피자 광고가 나왔고 매운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참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염식단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염식단이 단순히 싱겁게 먹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천연 재료의 맛을 살리고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면 충분히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요리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며 저염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마늘, 생강, 후추, 레몬즙을 활용한 요리들이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참깨로 고소한 맛을 더했고 김치도 직접 담가 소금을 최소화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입맛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싱거워서 못 먹을 것 같던 음식들이 이제는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토마토의 상큼함, 양상추의 아삭함, 고구마의 은은한 단맛. 박 씨는 놀라웠습니다. 이런 맛이 있었구나. 그동안 짠 음식의 입맛이 망가져 있었던 거구나. 채식 위주 식단도 병행했습니다. 주 5일은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두부, 버섯, 콩류, 견과류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 없이 어떻게 살아? 싶었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채식 메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부 스테이크, 버섯볶음, 병아리콩 카레, 퀴노아 샐러드. 새로운 음식들을 접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에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소화도 잘 되었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전처럼 짜고 기름진 음식이 당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먹었는데 예전처럼 맛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끼하고 짰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바뀌고 있구나. 내 입맛이 건강해지고 있구나. 식단 변화는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몸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몸이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불편한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동이었습니다. 박 씨는 사무직 직장인으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일하는 생활을 반복해왔습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서 쉬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30분씩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첫날 저녁, 박 씨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좋아, 한 바퀴만 돌자.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5분쯤 지나자 다리가 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분에는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이 정도로 힘들다니. 박 씨는 자신의 체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실감했습니다. 30분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피곤하긴 했지만 뭔가 개운한 느낌이었습니다. 내일도 해볼까? 박 씨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1일차 완료. 30분 걷기. 힘들었지만 할만하다. 둘째 날, 셋째 날, 나흘째 날. 박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아파트 복도를 걸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근처 공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30분 걷기가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다리도 덜 아팠고 숨도 덜 찼습니다. 2주차에는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걸으면서 음악을 듣거나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걸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동네 풍경을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3주차가 되자 걷기가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걷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걷기 시간을 40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조금씩 높였습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걷던 것에서 이제는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고 운동이 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박 씨는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얼굴이 조금 갸름해진 것 같았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3kg이 빠져 있었습니다. 뱃살도 조금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체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는데 이제는 3층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 변화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걷기를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걸으면서 풀렸습니다.
좋았습니다. 밤에 잠도 더 잘 왔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들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운동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비싼 운동기구가 없어도 그저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꾸준함이었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박 씨는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걷기에 가벼운 조깅을 섞었습니다. 5분 걷고 1분 뛰고 다시 5분 걷고 이렇게 인터벌을 주며 운동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추가했습니다. 스쿼트, 플랭크, 팔굽혀펴기 각각 10회씩 하루에 3세트만 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말에도 집에만 있지 않고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박 씨는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14,090 정도를 오르내렸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박 씨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13,588로 떨어졌습니다. 좀 낮아졌네? 박 씨는 반가웠지만 혹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혈압은 13,085까지 내려갔습니다. 박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려가고 있어. 그는 더욱 열심히 식단 관리와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니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6주차 혈압은 12,882가 되었습니다. 정상 범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기쁨과 동시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구나. 내 몸이 반응하고 있구나. 2달째 혈압은 12,58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거의 정상 수치였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약은 여전히 먹고 있었지만 식단과 운동만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3개월째 되는 날 박 씨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기 검진일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데요? 다시 한번 재볼게요. 2번째 측정 12,278.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정말 좋아졌네요. 뭐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박 씨는 지난 3개월간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저염식단, 채식 위주의 식사,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 체중 감소. 간호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놀라실 거예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씨, 이게 정말 박 씨 결과가 맞나요? 의사는 과거 기록과 현재 수치를 비교하며 감탄했습니다. 혈압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5년간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크게 떨어졌네요. 체중도 OKG 가까이 빠졌고요. 박 씨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진지하게 들었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박 씨 정말 훌륭합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면 효과가 정말 크죠. 박 씨처럼 실천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약 용량을 조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한 알씩 드셨는데 반 알로 줄여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경과를 봅시다. 박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약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 정말요? 제가 약을 줄일 수 있다고요? 의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식단 관리와 운동은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박 씨는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울컥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먹던 약, 언제까지 먹어야 할지 막연했던 그 약을 이제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약을 완전히 끊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박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약을 절반으로 줄인 후에도 혈압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12,078.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세요. 박 씨는 이제 고혈압 환자가 아니라
고혈압을 관리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박진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개월의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그의 새로운 생활 습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염 식단이 당연해졌고 운동은 빠질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 씨의 혈압은 여전히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 씨 주변의 변화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걷기 모임이 만들어졌고 저염 식단 레시피를 공유하는 단톡방도 생겼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작은 변화도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 처음 시작할 때는 고작 30분 걷기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90일 동안 매일 실천하니 몸 전체가 변했습니다. 혈압뿐만 아니라 체중, 체력, 수면의 질,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둘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박 씨도 가끔 실수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짠 음식을 먹기도 했고 피곤해서 운동을 건너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100%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8090%라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셋째,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 초반에는 매일 혈압계만 쳐다봤습니다. 조금만 수치가 오르면 불안했고 내려가면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숫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와 자신의 몸 상태라는 것을. 혈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날씨가 추우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넷째,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된다는 것. 박 씨는 혼자였다면 중도에 포기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저염 레시피를 연구해 주었고 딸이 함께 걸어주었고 가족들이 응원해 주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개인의 일이지만 가족이 함께 동참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째, 약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박 씨는 처음에 약 없이 혈압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상담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고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 씨는 지금도 반알의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니까요. 박 씨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58세 직장인입니다. 저도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저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한 끼만 저염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진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망막 손상. 이런 무서운 질환들이 모두 고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혈압은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박 씨처럼 약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의 원인과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어떤 분들은 생활습관을 바꿔도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이니까요. 만약 지금 고혈압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3개월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세요. 셋째, 기록하세요. 혈압, 체중, 식단, 운동. 무엇이든 기록하면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넷째, 주변에 알리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목표를 말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응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예방은 중요합니다. 30대, 40대부터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박진수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는 걷기에서 가벼운 조깅으로 바뀌었고
주말에는 등산도 즐깁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채소와 통곡물, 저염 반찬들이 놓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개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단순히 혈압 수치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몸을 믿어요. 내가 나를 바꾸니까 몸도 반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하나의 시작입니다. 정보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 보세요. 오늘 저녁 30분만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 저염 식단으로 한 끼를 드셔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큰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박진수 씨의 90일은 끝났지만 그의 건강한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90일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여러분도 박 씨처럼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약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움직일지 말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 치료나 약물 조절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짐을 공유해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에 좋은 구체적인 음식들과 레시피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